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나이덕 시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덕 시인은요,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덕 시인 같은 경우는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많이 실리고 있지만 또 인스타라던가 요즘에 SNS에도 그 캘리그라피를 많이 하잖아요. 그 캘리그라피에서 나이덕 시인의 시구를 예쁜 글씨로 써서 글귀로 이제 사진으로 올리는 분들도 많아서 시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지나가다가 들었던 이름 중에 나이덕이란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심심치 않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나이덕 시인은요, 언제 등단을 했냐면요,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뿌리에게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89년에 등단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90년을 대표하는 시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이덕 시인은 지금 한국과기대에서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 그 전에는 조선대학교 문창과에서도 교수님을 하셨습니다. 학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고 또 여러 권의 시집 또는 산문집, 그 다음에 평론집까지 쓰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이덕 시인의 이제 시 세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는 나이덕 시인은 따스한 모성적 태도가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모성이라는 건 엄마의 그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등단한 이 뿌리에게도요, 어떤 내용이냐면 뿌리와 흙의 관계를, 이 뿌리를 자식, 그 다음에 흙을 엄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성적인 거, 흙이 이제 뿌리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성적 태도에서 비롯한 어떤 것들을 강조를 하냐면요, 존재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덕 시인의 시는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주로 희생을 많이 하는 존재잖아요. 희생이라던가 어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마음가짐이라던가 어떤 인류의 그 다음에 인간성 회복. 그래서 나이덕 시인에서 잘 나오는 주제는 희생, 공동체, 뭐 인간성 회복인데 이 희생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실현되기도 하고요. 어떤 삶에 대한 고통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게 되고 또 자연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느끼기도 하는 이런 식의 형태로 이제 여러 편의 시가 실렸습니다. 그러면 나이덕 시인의 이제 대표적인 시들이 뭐가 있냐면 땅끝이 있습니다. 이 땅끝은 굉장히 역설적인 공간입니다. 가장 끝의 공간이지만 또 시작의 공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런 슬픈 처지를 잘 표현한 못 위의 잠. 그 다음에 배추의 마음. 이 시의 제목만으로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왠지 좀 추측이 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 방을 얻다. 이 시들은요, 주로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시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미 강의한 귀뚜라미. 그 다음에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무라는 자연물을 사용했지만 사실 내용은 그 어떤 대상의 본질을 겉으로 봐서는 편견과 오해에 빠질 수 있지만 그 대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대상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다. 뭐 이런 식의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감각적 표현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산속에서, 이것도 역시 자연물이 배경이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나이덕의 5분간은 어떤 시냐면요, 처음에 이제 나이덕이라는 시인이 모성애를 대표하는 그런 시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5분간 6살 난 아이를 기다리면서
생각한 것을 시로 옮긴 겁니다. 일상 속에서 엄마가 아이를 기다리는 순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또한 어렸을 때는 어머니 또는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났겠죠. 그래서 이 5분간이라는 순간들은 누구한테나 있는데 시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들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일상을 시인의 상상력에 의해서 시적으로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독자는 내가 경험한 평범한 순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형상화된 이미지를 보고 교감을 하게 되고 또 우리도 상상력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아이를 이미 낳아본 사람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 또는 아이 또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이덕의 5분간의 이제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꽃그늘 아래서 내 일생이 다 지나갈 것 같다. 자, 화자가 어디에 있어요? 꽃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꽃이 핀다는 건 어떤 꽃이 피는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아카시아 꽃입니다. 이 아카시아 꽃은요, 늦 봄에서 초여름에 핍니다. 그러니까 이 화자의 지금 상황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화자의 정서를 한번 볼까요? 내 일생은 삶을 얘기하는 거죠. 다 지나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생이 지난다는 건 뭔가 아주 긍정적인 의미만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면서 화자는 이 꽃그늘 아래 있으면서 어떤 대상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 위해 서성거리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다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이 꽃그늘 아래에서 내 일생이 다 지나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하니까 추측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아이를 기다리는 5분간. 자, 이 5분간이 바로 제목이었죠. 이건 어떤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5분이란 거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아카시아 꽃 하얗게 흩날리는 이 그늘 아래서. 자, 이 그늘은 바로 꽃그늘을 얘기하고 이 아카시아 꽃은 봄에서 여름에까지 피기 때문에 계절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하얗게 흩날려요. 화자가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색채 이미지로, 하얀색의 색채 이미지, 시각적 심상으로 와닿는 거죠. 어느새 나는 머리 희끗한 노파가 되고, 자, 아카시아 꽃도 하얗게 흩날리고요. 나도 그 하얀 아카시아 꽃그늘 밑에서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각적인 이미지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노파가 됐다는 건 지금 이 사람은 6살짜리 아이가 있는 엄마예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노파가 되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화자가 미래를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 노파는 할머니니까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상상하는 거죠. 버스가 저 모퉁이를 돌아서 내 앞에 멈추면 이 버스는 누가 있는 것이냐면 바로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멈추면이라고 뭐하고 있어요? 가정하고 있죠. 6살 바기가 뛰어내려 안기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6살 바기는 지금 현재의 아이고요. 그 다음 시구를 볼게요. 훤칠한 청년 하나 내게로 걸어올 것만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현재 아이가 큰 미래의 자신의 아이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역시 추측하고 있죠. 이 그늘 아래서 지나갈 것 같다. 이 그늘 아래서 걸어올 것만 같다 라고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되면요, 이건 대꾸법의 일종이고 운율감을 형성하면서 화자가 지금 추측하고 있다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상에서 비롯된 어떤 메시지를 그 다음에
전달을 합니다. 내가 늙은 만큼 그는 젊어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부모가 늙으면 아이는 뭐가 돼요? 청년이 되는 거죠. 어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릴 때 가끔 어린 아이로서의 어떤 제약이 힘드니까 나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른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내가 나이가 먹는 만큼 나의 부모님은 늙어간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죠. 그리고 젊어서도 정신없이 자신의 일에 몰두하거나 또는 그 젊음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부모님이 늙어있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고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랑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부모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늙음을 힘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맞바꾼 듯 마주보겠지. 자, 여기서 우리는 서로의 삶을 맞바꾸듯 마주보겠지는 무슨 의미일까요? 청년이 된 아이는 나도 저렇게 부모처럼 늙겠구나. 부모는 아이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지 라고 마주보면서 서로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림 하나로도 깜빡 지나버린 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5분간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시간이란 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1시간이 꼭 10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1시간이 2시간, 3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이 시간이란 개념은 과학적으로 이미 상대적이란 게 밝혀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를 기다리는 5분이라는 그 짧은 순간은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른들이 진짜 인생이 굉장히 쏜살 같다. 그냥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 그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너가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라는 그런 이야기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5분이라는 시간 자체는 짧은 시간이고 몇십 년이란 세월 자체는 사실 긴 시간이지만 그것은 늙고 나서 그 사람이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는 사실 그 순간순간들이 찰나고 우리는 한정된 기억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도 엄청나게 짧은 찰나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늘 기다렸던 이 자리에, 자, 꽃그늘이 있는 그 자리죠. 그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을 때쯤 너무 멀리 나가버린 그의 썰물을 향해 떨어지는 꽃잎.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을 때쯤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대학을 입학하거나 또는 자녀가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경우는 부모가 자신의 품에서 아이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부모님이랑 계속 살 수도 있겠지만 자신만의 어떤 독자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일인 거죠. 언제까지 아이처럼 부모님한테 기대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을 때쯤은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된 그런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너무 멀리 나가버린 그의 썰물을 향해 이거는 아이가 나갔다는 것을 뭐 하냐면 비유한 거예요. 썰물 같은 경우는 물이 쫙 빠지면 뭔가 쓸쓸한 느낌도 들고 물이 빠진다는 거는 떠난다는 거죠. 물이 육지 가까이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같이 치환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향해 떨어지는 꽃잎이 뭘까요? 여기 꽃그늘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속에서 아이가 어른이 돼서 떨어져 버린 그런 썰물을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시인의 뭐냐면 상상력입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점프해서 그것을 상상하고 있는 거죠. 또는 지나치는 버스를 향해. 자, 지나치는 버스는 이 버스가 뭐냐면요. 이 6살 바기가 이제 뛰어내려 안길 그 버스입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사실 나는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은 있지만 그 버스는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나치는 버스는 뭐냐면 미래의 내가 살아온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어라 중얼거리면서 나는 내 기다림을 완성하겠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늘 기다렸던 이 자리에 완성하겠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어머니의 모성애, 그 다음에 희생적 태도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를 기다리는 그 행위 자체를 어머니는 미래에도 계속 하겠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에도 하고 있지만. 중얼거리는 동안, 자 5분간의 동안 꽃잎은 한 무더기 또 진다. 자 지금 계속 꽃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낙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꽃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이건 자연의 섭리죠. 인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늙고,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그런 상황과 그 화자의 모성애적인 태도가 이 시에서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저기 버스가 온다. 여기서는 라고 뭐예요? 감탄사를 썼죠. 그 다음에 저기 버스가 온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5분간의 그 미래의 기다림의 순간이 깨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상이 바뀌었다 해서 시상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버스가 오니까 아이를 이제 마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자가 환기를 시킨 거죠. 나는 훌쩍 날아올라 꽃그늘을 벗어난다. 아이가 오니까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우태어를 통해서 날아오른다는 표현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아이를 기다리는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꽃그늘을 벗어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꽃그늘은 화자가 현재 서 있는 공간이지만 미래까지 포함하는 그런 시적 공간이었던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나이 덕에 좋은 시들이 정말 많으니까 다른 시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